뉴미디어국, 디지털 스튜디오, 뭐 이름은 다 다른데 신문사나 방송사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구조로 무슨 일을 시키느냐면 이제 여러분이 거기 갔을 때의 최고 대세 플랫폼에서 어떤 채널 같은 걸 런칭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예외 없이 기자나 PD가 되면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런 부서에 가서 한 2, 3년간 있을 때 여러분이 방향을 잡는데 시간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언론사가 유튜브 채널 만드는 목표가 뭘까요? 왜 만들까요? 다 해요. 방송사, 신문사, 뭐 콘텐츠 회사들 다 하거든요. 요즘 광고 회사들도 합니다. 왜 할까요? 언론사들은 왜 유튜브 채널을 할까? 뭐 저널리즘의 구현? No.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목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과 디지털 사업 개발은 언론사 생존과 성장의 기본이다.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게 뉴욕타임스가 밝힌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창한 저널리즘 구현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을 위해서 디지털 사업 개발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든 어떤 뉴미디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하는 의미와 이유를 찾아야 될 테고 재밌게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회사의 목표와 접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따로 가면 회사는 여러분이 만든 그 창조물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중단시킬 거예요. 컨텐츠 회사가 O&O 채널 런칭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획 단계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제가 세운 가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 시장이 충분히 커야 한다. 이게 제가 세운 가설의 첫 번째예요. 당장 구독자를 모으기가 쉬워 보이는 분야라고 해서 그냥 딱 뛰어드는 결정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장에 들어가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은 괜찮아요. 개인은 틈새 시장 찾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무조건 뛰어들면 돼요. 유명해지면 됩니다. 시장이 크다는 건 기회가 많다는 의미고 조금 늦게 시작을 해도 나중에 뚫고 들어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제작비가 적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작비가 적게 들어야 한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 상황, 회사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MBC 정도의 거대 방송사라면 좀 다른 시장을 두드릴 수가 있겠죠. 좀 규모가 작은 저희 같은 작은 어떤 콘텐츠 회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작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굿라이프에서 구독자를 1000명 모으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잘 만들고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사람들한테 잘 도달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 내용도 없고 저렇게 만드는데 왜 저렇게 많은 인기를 끄는 거지라는 어떤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막 하루하루 시달려요. 근데 반응이 좀 느리게 와도 기획이나 방향에서 오류가 없었다면 끓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콘텐츠 쌓아야 되거든요. 이게 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알고리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저기서 막 빛이 막 내려올 거예요. 알고리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빛을 내려주시는 걸 하는 그런 시기가 한번 오는데요. 그런데 계속 나무를 뿌리고 좋은 콘텐츠 쌓아놨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게 맛집인데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막 이런, 아니 우리 집 앞에 이런 맛집이 있어 내가 왜 몰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마다 자주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빨라지고 이 맛이 유튜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죠. 세 번째 가설입니다. 성공했을 때 리스크에 대한 겁니다. 성공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콘텐츠 기업의 O&O 채널들이 갖는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출연자 리스크예요. 자, 오늘은 연출자 등장하는 브이로그 포맷인데 PD가 만약에 번아웃이 왔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멈춰야죠. 출연자가 떠났다, 하기 싫다, 번아웃이 왔다 이러면 채널의 운명도 끝이죠. O&O 채널의 출연자 의존형 성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장하면 갈등이 생겨요. 예외 없습니다. 대박 전에 맺었던 출연자와의 계약은 유튜브 세계는 참 신기해가지고 그 계약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대박 난 다음에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출연자는 내가 이 채널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널 키웠다. 회사 지원 없이 이 채널이 이만큼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회사의 입장이에요. 예외가 없이 갈등합니다. 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콘텐츠에서 O&O 채널을 런칭한다 그러면 자기가 출연자더라도 이걸 회사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엔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대박 안 나면 안 싸웁니다. 대박 안 나면 딴 부서가 하는데 대박 나면 싸웁니다. 저널리즘
비정적인 가치를 구현하면서 어떤 수익 모델로 이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게 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다른 길들도 목표와 목적지는 저널리즘이다. 어차피 언론사니까요. 그죠? 그걸 포기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 그 여러 길에서 상위를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여러 길들이 역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편과 우리 커뮤니티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본연의 그냥 전공법으로 그 분야로 해가지고 뾰족하게 되는 것들도 유튜브 기반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올 것이다. 상상도 있고 그런 포맷이 있을 수 있다.